네, 반갑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좀 있고요. 실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실업률이 좋아졌는데 왜 그러느냐? 네, 실업률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상치가 4.2 정도였는데 4.1이 나왔습니다. 이게 4%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도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다우지수가 1.6%, 나스닥 1.6%, S&P 500도 1.5% 하락했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약간의 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하죠.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런 영향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변동성과 또 싸워야 되는 한 주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뉴스를 보시면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비투개미들 삼성전자 팔고 여기로 갔다는데 어디로? 로보트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넘어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520억 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487억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로보트로 넘어간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액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매도세도 같이 이어가고 있다.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서 삼성전자 4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물량 받은 건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올라갈 때 빠져나가고 이렇게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 쪽 움직임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전자 반등이 비투 상환의 기회를 보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향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배팅하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이쪽 빚을 갚고 다시 빚을 내가지고 저쪽으로 또 들어가고. 야,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손실난 부분들을 빠르게 좀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네,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6조 원 몸값에 LG CNS가 온다. LG CNS가 그 구독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 사업 영역이 나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큰, 이벤트성 포인트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기업의 어떤 그 IPO가 진행되더라도 큰 성과를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기업 공개 신규 상장에 대한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뭐 경쟁력이 뛰어나다, 뭐 경쟁률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를 13일날 공개하겠다. KRX TMI랍니다. TMI. TMI요. 자, 그래서 투자에 부적격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우량한 종목들을 재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요. 여기 있나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구성 종목이 2604개인데, 뭐 이거저거 제외하고 나니까 2289개다. 그러면 2289개가 전부 다 우량 종목이냐? 아니겠죠. 네, 관리 종목, 저유동성 종목, 거래정지 종목도 이거 좀 제외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좀 불량하다, 그런 종목들이 겨우 뭐 이 정도밖에 안 될까, 300 몇 개밖에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2289개가 우량주라는 것도 약간 웃기는 얘기고요. 이런 지수를 왜 자꾸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만드는 걸까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그 지수 산정 방식이나 이 가중평균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 전체를, 예,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펀드에, 또 다시 이제 상품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네,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쓰잘데기 없는 짓인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뭐 어쩌라고, 그죠? 네. 우량주의 재평가가 기대된다. 아니 2200개면은 거의 다 아닙니까? 네. 글쎄요. 네.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증시 깜짝 반등에 B2가 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코스닥 쪽 바이오 종목에 베팅했다. B2가 또 늘어나요. 또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시장의 규모가 같이 커지게 되면 B2도 같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네.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1월 2일날 15조 6,800억 시작했는데 지금 16조를 다시 넘어갑니다. 물론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만 좋지 않죠.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6배나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성이 자회사를 편입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그냥 막 매수를 갖다 쏟아붓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제 CES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활기를 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CES 쪽에서도 약간 재미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굉장히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관련주로 자금이 조금 쏠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바이오 쪽 움직임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또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닥 쪽, 바이오 쪽, 이쪽에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금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쪽을 엿먹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해외 시장도 별로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침체된 분위기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그 개별주 쪽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더본코리아는 공모 가격 아래로 추락했다.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평가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뭐 신규 매수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이런 거 들어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확장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AI 시장은 계속 커질 거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요거 전망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PPI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되네요. PPI 지표는 0.4, 0.4 뭐 비슷하네요. 똑같은 거고요. CPI 지표가 이제 연율로 계산했을 때 2.7에서 2.9로 늘어난다. 이거 좋지 않은 거죠. 자,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4%대잖아요. 4.2에서 4.1로 예상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나왔으니까 뭐 그래도 실업률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당장 문제되지 않죠. 왜냐면 4%대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높으면 금리 인하 쪽이 가깝고, 4% 안쪽, 즉 3%대로 들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 쪽이 가깝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CPI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거는 2%대 지금 초반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지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릴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는 조금 부담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다. 이제 1월 말에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에 FOMC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FOMC 기간 동안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 뭐 당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FOMC가 진행되는 거지만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일단은 동결로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들인데다가 CPI 지표 올라가고 하게 되면, 글쎄요, 일단은 트럼프가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진짜
네, 이런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감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국면들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안정화된다라고 하지만 환율이 안정화되지는 않죠. 1470원대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환율이 높은 상태고요. 코스피의 어떤 반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1월 초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자, 3월달 고배당주를 공략하려면 종목을 끄집어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중반부터 시작되는 변동성 구간에 아마 진입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명절 연휴가 이번에 좀 길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1월 달에 그 영업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이, 주가를 무조건 올린다 쪽으로 보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 수급이 더 많이 쏠려주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될런지는 일단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고 뭐 금리는 동결이겠죠? 네,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으려나요? 지금 낮춰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금통위도 있고 CPI 지표 발표도 있고 복잡스러운, 네, 시점을 또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좀 충분히 지켜보고 천천히 대응하자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개미들이 2차 전지를 또 줍줍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해요. 근데 실적이 일단은 지난해에 매우 안 좋았죠. 실적이 매우 안 좋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이번 달에 복구를 해줄 것이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개인들이 2차 전지를 매수하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 자, 이거는 수급상에서 결국 좋지 않겠죠. 네,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국 개인들이 또 물량을 받기는 합니다만 엿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적 지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개선되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실적이 네, 뭐 적자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뭐 지속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가 낮아지는 상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2차전지는 조금 네, 뒤로 더 많이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 보고 사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지 포인트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2차전지 쪽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한미 원자력 협정의 원전주 들썩들썩 원전 관련주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일단은 그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관련한 그 협력 MOU밖에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그 여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전력 부족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죽기는 좀 어려운 재료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2차 전지랑은 좀 다르게요. 원전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네, 지켜보면서 개별주적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개별주적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 중소형주나 좀 대형주 입장에서도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비추테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시간에서도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신용융자 조금 올라간 거는 뭐 그렇고요. 그 외에는, 네,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네, 뉴스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 뭐, 어쩐다라는 부분은 좀 잡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효율적 방산 내건 트럼프의 드론주가 급등했다. 효율적 방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인기에 대한 활용이 본격화될 것이다. 비용 같은 부분도 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무인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면서도 인적 피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 이 드론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뭔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는 뭐 고환율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데 1475원이면은 고환율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네, 뭐 다 1,500원 턱 밑이다 어쩌다 하는데 네, 아직은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일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부분의 금융회사의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근데 1년 정도는 이제 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일시비용으로 갚지 못하게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1%의 이자로 네, 뭐 할 수 있는 이 중도 상환 수수료잖아요. 근데 요거를 네, 조금 네, 더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뭐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네카오 반등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글쎄옵시다.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서 네,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천천히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런 정도. 고용이 너무 강해서 쇼크다.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업종별 순환매, 즉 유통과 바이오 종목군들에 주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전망은 2570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2570이면은 우리가 지난 주말에 마무리된 게 2515예요. 그러면은 2115면 뭐 똑같네요. 네, 하단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깊게 판 것 같은데 상승 쪽에는 베팅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상승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관련 종목들 쪽으로 아마 반등 나오는 형태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서 소비 및 관광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경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영업자들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주목해라 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의 그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일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 그 외에는 지금은 없어 보이네요. 네, 특이사항은 따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정도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뉴스거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뭐 호재성이나 또는 이제 집중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죠. 이번 주에 뭐 체포영장에 대한 제시도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 여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증시가 강하게 오를 정도는 아닐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최대한 이 월요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변동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단 월요일날 네, 장을 좀 면밀히 잘 살펴보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게 대응하는 것으로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네,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9시 무료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네, 또 휴식하시다가 네, 또 이제 아침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죠.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